안녕하세요. 모마운TV입니다. 네, 이전 영상에서 제가 박세니 원장님과 함께 멘탈을 바꿔야 인생이 바뀐다라는 이 책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메타인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찍으면서도 그래, 메타인지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를 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 모르고 있는 것,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잘 못하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 이 자기 객관화가 굉장히 중요하지라는 것을 대화하면서도 느꼈지만 영상을 편집하고 또 올라가 있는 영상을 또 보고 하면서 그래,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 그리고 내가 대화를 하면서 100%다 전달을 못한 것 같아 해서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분야에서 인간관계, 마음 공부, 그리고 일에 있어서 직장에서의 일 혹은 나의 사업에 대한 부분, 뭐 학생들은 성적에 대한 부분, 이런 모든 면에서 나의 능력치를 향상시키고 효율을, 인생에서 내가 뭔가 효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이 메타인지라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심지어 그 마음 공부, 내면화의 치유,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내 에고를 치유하고 내 그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도 메타인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메타인지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자기가 객관화인 거예요. 자기 객관화. 나를 얼만큼 객관적으로 바라보느냐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간관계적인 측면으로 볼게요. 인간관계 측면에서 자기 객관화가 잘 되지 않으면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되게 많은 거예요. 나 중심으로 사고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래서 자기 방어 기제가 굉장히 센 거죠.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내가 분명히 잘못한 부분도 있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맞물려서 상황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자기 방어 기제, 자기 객관화가 잘 안 되고 메타인지가 낮고 자기 방어 기제가 너무 큰 경우에는 핑계를 냅니다. 핑계를 대고 다른 사람 탓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내가 나의 실수를 인정하면 내가 무너질 것처럼 절대 그러면은 안 될 것 같지. 자존심이 막 너무 상할 것 같고 막 그러면은 내가 너무 작아질 것 같고 막 그런 존재의 위기를 느낄 정도로 그래서 이런 판단 자체를 못하는 거죠. 그냥 무조건적인 자기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무의식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내가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나를 부정하는 게 되고 내 존재가 너무 작아지고 하찮아지고 쓸모 없어져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의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핑계를 대고 내 탓이 아니야, 네 탓이야, 뭐 버스 탓이야, 지하철 탓이야, 다른 사람 탓이야, 날씨 탓이야, 경제 탓이야, 코로나 탓이야. 이렇게 많은 다른 핑계들을 대면서 자기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객관화가 안 돼서 그래요. 나를 객관화시키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한다고 해서 내가 소멸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거나 내가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해서 내가 하찮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능력이 없을 수 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또 잘하는 게 있고 나의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메타인지라는 자기 객관화가 잘 되는 사람은 이거는 내가 실수한 거야. 이건 내가 잘 몰랐어. 라는 게 인정이 되게 쉬워져요. 왜냐면 나는 이거는 잘하거든. 나 괜찮은 사람이거든. 근데 이거를 못했어. 내가 오늘 이거 실수했어. 내가 오늘 늦었어. 이건 내가 잘못한 거야. 그래서 이거 정도 인정한다고 해서 내가 자기 부정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나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객관화라는 것은 모든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잘못한 거에 대해서 알고 있고, 나는 좀 이런 부분은 부족해. 나는 성격적으로도 좀 이런 면은 좀 고쳐야 돼. 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그걸 고치면 되거든요. 어, 바꾸면 돼요. 고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걸 부정해버리면, 야, 뭐, 그런 말 있었잖아요. 뭐, 마이웨이. 모르겠고 그냥 나는 내 길을 갈란다. 나 성격 원래 그래.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약간 이렇게 주장하는 거. 그러면은 그 부분을 평생 고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많이 그렇게 되면 자기 중심적인 자기 보호 작용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을 때 빨리 인정하는 게 사실은 어, 훨씬 멋있어요. 훨씬 멋있어요. 그래. 아, 이거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미안해. 하고 사과를 하면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바로 사과를 하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결할까? 이거 내가 실수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해결할까요? 하고 그 다음은 해결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고집을 부리고 이건 내 탓이 아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라고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면 정말 사람이 구차해져요. 왜냐면 어느 순간은 아, 이거 내가 잘못한 거라는 거를 깨닫거든요.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우겨온 게 있기 때문에 고집 부려온 게 있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 방어해야 돼. 끝까지 우겨야 되고 그러다 보면 정말 사람이 구차해지고 오히려 굉장히 참혹한 자신의 그 존재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객관화라는 것은 비단 메타인지라는 것은 비단 어떤 성공이라던가 뭐 일에 있어서 공부에 있어서 이런 거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나에 대한 메타인지는 중요한 것이다 라는 부분을 꼭 설명드리고 싶고 그래서 자기 객관화가 잘 돼야 된다. 상황에 대한 객관화를 하는 거예요. 꼭 나에 대한 자기 객관화라기보다는 내가 나에게 펼쳐져 있는 이 상황에 대한 자기 객관화인 거죠. 객관화인 거죠. 이 상황에 대한 객관화. 그래서 저 사람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나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사람은 타인에 대한 객관화도 잘 안 돼요. 내 중심적으로 나의 입장을 투영해서 반영해서 그 사람을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능력이 좋은 부분도 뛰어난 부분도 칭찬하기가 잘 안 돼요. 질투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깎아내리게 돼요. 그래서 뒷담화를 많이 하는 거예요. 남의 말 많이 하고 남을 깎아내리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고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타인에 대한 객관화도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의 부족한 면에 대해서도 판단을 할 때도 과잉되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내 객관화가 잘 안 되면. 그래서 타인에 대한 장점, 단점, 나에 대한 장점, 단점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자기 객관화, 메타인지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인간관계, 대인관계에 대해서도 그런 거고, 그래서 조금 더 예를 들어 드리자면, 저 사람이 나 미워하는 것 같아. 이러한 생각 많이 들잖아요. 저 사람도 귓속말 했는데 내 얘기한 것 같아.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럴 때도 그건 자기중심적인 사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라는 사고예요. 다 내 얘기하는 것 같고,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다 내 얘기하는 것 같고, 나를 어떻게 보는 것 같고, 이렇게 보이는 게 이제 자기중심적 사고거든요. 그러면은 객관화가 된다라고 하면 그 상황에서 냉정하게 봤을 때 내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이제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일에 대해서 가게 된다면 공부라던가 일이라던가 이렇게 가게 된다면 내가 잘하는 부분과 잘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면 잘하는 부분은 내가 더 강조할 수가 있죠.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거고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눅 들고 감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완을 할 수가 있죠.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하고 더 배우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자기 객관화가 잘 안 되는 사람은 내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는 척을 한다거나 잘 모르니까 그냥 회피한다거나 이럴 수 있어요. 그리고 잘 아는 부분에 대해서도 오히려 저평가하기 때문에 자신감 없어 할 수 있거든요. 혹은 내가 잘 모르고 아는 것도 조금인데 이걸 부풀려서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러죠? 뻥튀기 하는 거. 네,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자기 객관화가 잘 되는 사람은 내가 잘 아는 거에 대해서는 자신감 있게 누군가한테 알려줄 수 있고 그러니까 거기 자신감에서 오는 나의 자신감에서 오는 그 에너지가 있잖아요. 네, 그걸 통해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는 거고 내가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 공부를 하죠. 노력을 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식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는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나는 잘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한테 알려주는 데 있어서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알려주는 게 중요하고 또 누군가한테 많이 알려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내가 누군가한테 설명을 하면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나의 지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게 빠른 편이에요. 공부를 하면 뭔가를 배우면 그날 만난 사람 혹은 그 다음날 만난 사람한테 내가 어제 뭘 배웠는데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 이러면서 항상 얘기를 해주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까지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배우는 데 있어서 나는 잘 모른다라는 태도가 사실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알고 있다, 뭉뚱그려서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더 공부하는 데 있어서의 지식을 습득하고 이게 흡수하는 데 있어서 저항감이 생겨요. 이거 다 아는 건데, 나 아는 건데 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지식이 나한테 이게 가슴으로 오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내가 접한 분야보다, 접한 것보다 접하지 못한 게 너무 많잖아요. 뭐 영성적인 부분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한다면 영성적인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제 책도 많이 읽고 영상도 많이 보고 하면서 많은 지식을 얻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게 실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무의식의 부분에서 몇 퍼센트나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정말 티끌만큼도 안 될 거예요. 아무리 대단하신 분들, 뭐, 여기 책도 있는데, 뭐, 아무리 대단하신 분들이 쓴 책을 읽고 우리가 접한다고 해도 그분이 100%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을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써놓은 이 책을 내가 읽었을 때 100% 내가 그 지식을 습득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고 내가 접해보지 못한 분야가 그 영역이 아직 너무나 많은데 이 우주에 얼마나 많아 인간이 발견하지 못한 정말 접해보지도 못한 그런 분야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발견해 놓은 거를 접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직 접하지 못한 우주의 이 세상의 미지의 공간이 훨씬 많잖아요. 근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이미 상상도 못하는 것을 안다 모른다 자체를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내가 안다 모른다를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의 그 범위보다 그냥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지식의 범위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냥 나는 모른다. 모르는 게 훨씬 많다라고 생각하고 그 공부를 하시는 게 저는 훨씬 맞다고 생각을 해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어떤 책을 보더라도 나는 모르고 이 사람의 입장에서 그것을 본인이 생각한 지식, 본인이 느낀 거, 본인의 체험을 써놓은 거잖아요. 근데 나는 이 사람이 돼서 그걸 경험해 본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마음 공부에 대한 거, 무의식에 대한 거, 에고에 대한 거, 내면 아이에 대한 거 다 비슷비슷한 얘기고 다 같은 얘기예요. 같은 이야기지만 이 사람의 입장이 돼서 경험해 본 적은 없으니까 나는 새로운 지식을 접하는 거다라는 마음으로 책을 보시면 오히려 더 이 사람의 그 에너지를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입장에서 느껴지는 것들. 그랬을 때 지식이라는 것은 머리로 이해되는 거, 아, 양자 물리학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끌어당김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그 논리를 머리로 아는 것은 누구한테든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앵무새처럼 떠드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내가 정말 안다는 것은 그것이 내 현실에서 반영이 돼서 일어난 것을 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경험해 본 거. 그래서 깨달음이 와야 돼, 한 번. 책 같은 거를 읽을 때 머리로 그렇지 이런 얘기지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이게 아 하고 머리를 때려야 돼요. 아 이게 그래서 내가 그랬구나. 아 이게 이런 거여서 그때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했고 나는 그렇게 반응을 했구나. 그래서 내 인생이 지금 이런 거구나. 네, 이렇게 아 하고 내 삶에 이게 반영이 돼가지고 깨달음이 와야 돼요. 내가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한번 와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런 거면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겠지? 내 무의식이 이렇게 바뀌겠지? 끌어당김이 이렇게 되겠지? 해서 한번 해보는 거. 해서 내 현실에서 일어나는 거. 그것까지 경험해야지 그게 완벽한 나의 체득이 되는 거죠. 그때서야 나 그거 알아. 그거 나 좀 알아. 내가 알려줄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메타인지라는 것은 그래서 파리가 옆에서
같이 듣고 있었네요. 예. 메타인지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자기 객관화의 중요한 기술인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도 가능한 것 같아요. 그 외모적인 부분에도 자기 객관화가 잘 되면요, 성형수술 같은 거를 굉장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혹은 그 운동 같은 걸 해가지고 나의 그 장점, 나의 개성을 살리고 나의 매력을 살릴 때도 자기 객관화가 되게 중요해요. 그냥 우리가 거울을 보면요, 솔직히 마음에 안 들고 못생긴 부분만 더 눈에 띄어요. 자기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나는 진짜 뭐 눈이 안 예뻐, 혹은 뭐 코가 안 예뻐, 난 그냥 못생겼어. 맨날 거울 보면서 그 부족한 부분만 보면서 자기를 비하하고 평가하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자기가 집중해 있는 거, 자기가 느끼는 거대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계속 못생겼어, 뚱뚱해, 뭐, 피부 안 좋아, 계속 이렇게 집중을 하면 뭐 키 작아, 계속 이렇게 부족한 면에만 집중을 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면 더 못생겨져요. 정말 더 못생겨지고 정말 매력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나는 못생겼으니까 가꿀 필요가 없어. 가꾸는 재미도 없어. 뚱뚱하니까 꾸밀 필요도 없어. 이렇게 되니까 점점 더 망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외모에 대해서도 자기 매력에 대해서도 자기 객관화가 필요해요. 나는 어, 눈은 좀 못생겼는데 대신에 피부가 되게 좋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나의 피부가 먼저 보이지 않을까? 사람들은 사실 하나하나 안 보거든요. 그냥 전체적인 느낌을 봐요. 그래서 매력이 있는 사람들은 보면은 못생겼는데도 되게 매력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개성 있고 에너지 되게 좋고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말 예쁜데 그냥 매력이 없어. 그냥 처음엔 너무 예뻐가지고 막, 진짜 예쁘다 하는데 조금 보다 보면 그냥 매력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그냥 그 느낌으로 보는 거, 전체적인 느낌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남들이 평가해 주는 거 있죠. 나 너무 못생긴 것 같아. 이러면, 아니야, 너는 피부가 좋잖아. 아니야, 너는 코가 예쁘잖아.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보아주는, 누군가가 나한테 칭찬해 주는 거 있죠. 사실은 그 말이 맞아요. 그 말이 맞는 거니까, 어쩔 때는 우리가 나 스스로를 보는 것보다 남들이 평가해주는 내가 더 정확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아니야, 이렇게 흘려듣지 마시고, 그렇구나. 나는 이런 장점이 있구나. 나는 이런 매력이 있구나. 이거를 새겨 들으세요. 그러면서 나를 객관화해서 보는 거예요. 단점만 너무 보지 말고 장점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나는 장점이 피부니까 피부를 더 강조하는 그런 메이크업을 해볼까? 피부가 더 잘 보이게 뭐 헤어스타일을 이렇게 해볼까? 뭐 키가 작으니까 다리가 길어 보이는 그런 코디로 입어볼까? 그리고 키가 작으니까 비율을 좀 좋게 운동을 좀 해볼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좀 전체적으로 못생겼으니까 그러면은 몸매를 만들자. 운동을 해가지고 몸매를 만들자. 어깨를 좀 만들고 아니면 여자분들은 허리를 좀 이렇게 날씬하게 만드는 운동 같은 걸 하고 좀 탄탄한 몸을 만들어 보자. 뭐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보강을 해야죠. 예. 부족한 부분을 계속 내가 못생겼어 이렇게 불만만 하는 게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보강을 하고 좋은 부분, 매력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거. 이게 메타인지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외모, 성격, 인간관계, 일에 대한 능력, 이 모든 것에서 자기 객관화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 도움되셨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좋은 거 생각하면 좋은 쪽으로 좋은 에너지가 계속 발산되고요. 나쁜 거, 부족한 거 이런 것에 계속 집중하면 계속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요, 반드시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인생도 그렇고 인간은요, 창조될 때부터 그렇게 창조됐어요. 완벽한 게 아니라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무언가 요구하는 거, 그것을 이루기 위한 행동이 일어나면서 계속해서 변화하고 움직이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게 인간입니다. 우리의 오장육부도 그래서 그런 생명력의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존재예요. 결국은 완전한 존재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존재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완벽하기 위해서 즐겁게 노력,
즐겁게 노력하면서 자기 객관화하시고 반드시 부족한 면이 있으면 장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아요. 성격도 부족한 면이 있으면 장점이 있는 게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기 비하보다는 나의 좋은 것, 매력을 더 살리고 부족한 면은 채우면서 우리의 인생을 더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봐요. 원하는 것 마음껏 하시면서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